발표드릴 주식회사 어세 심우배입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서 건설사고 조사 체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및 타기관 사례, 그 다음에 건설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고 조사 체계는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건설사고 관련돼서는 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CS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I에서 이제 사고 업체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2시간 이내에 이제 사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신고를 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이제 24시간 이내에 사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또 사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진법에 따라서 그 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제 경위를 파악하고, 제1차적으로 이제 초기 현장 조사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각 지사에서 5개 지사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사에서 2인이 출동해서 초기 현장 조사를 해서 초기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2명이 이제 순번제로 해서 이제 원래 본연의 임무가 있으시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현장에 이렇게 출동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성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좀 대두가 되고 좀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공사의 관리 감리나 이런 걸 오래 하셨던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을 각 지사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정제로 전환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에 따른 중대건설 현장 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돼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중대건설 현장 사고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 있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이러한 중대사고가 아니라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제 필요시 자체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사고 실장이 건의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재난안전본부장 주관 하에 5인 이내로 해서 일주일 이내 착수해서 한 2주 정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이 약 200명 정도의 풀이 있는데, 전문인력 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해가지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이러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따가 영국 사례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제 체계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각 사고가 난 기업이나 사고 현장에서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신고하고, 또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내부적으로는 초기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체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사고 조사를 하는 그 건설사고 조사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그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런 원인들을 통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건설 현장에 환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하는 측면에서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좀 있고, 또 자체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인명 피해가 이제 사망이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자체 조사로 끝나게 될 텐데,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가 자체 조사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자체적인 조사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에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조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체계도 좀 향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사고 원인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입력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실제로 아까 CSI를 통해 가지고 건설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해당 기관이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항목은 135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디테일한 게 해서 사실상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만 잘 들어온다면 엄청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고 잘 축적이 되면 좋은 통계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입력하다가 많은 거죠. 이거 다 입력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실제로 이제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할 필요 있겠다. 우리가 정말로 건설 사고를 어떻게 통계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통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취득하고 필요시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이걸 다 입력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일반 행정직원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 원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쭉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고 원인 자체가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분류 체계는 그래도 뭐 타 사례나 또는 외국에 있는 분류 체계에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들여다봤을 때는 산업안전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인적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물 관련된 그런 사항들 위주로 관리적 요인, 설계적 요인, 시공적 요인, 재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크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뭐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제대로 잘 분류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세세부로 갔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사고 원인을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분야에 딱 종사하지 않는 분이라면 건설 사고를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행정하시는 분이 입력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입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그룹으로 좀 묶거나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엄청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CSI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 시스템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현장, 건축 현장 이런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그 현장 다음에는 공종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토목 현장인데도 건축 부분이 있을 테고 전기 설비가 있을 테고 기계 설비가 있고 조경이 있습니다. 얘를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켜 버리면 사실상 조금 이제 더 간결해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고 원인을 갖다가 이제 다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조금 이것도 우리 CSI에 있는 체계처럼 우리 문서 사고를 작성할 때도 좀 현장별로 공종별로 나눈다면 조금 더는 이제 가독성이나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은 현재 보여드리는 문서상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로 통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장별로는 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관리적 요인이나 설계적 요인, 시공적 요인으로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푸집 관련된 사고가 얼마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통계가 사실상 얼마만큼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본다면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분류 체계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CSI에서는 궁극적으로 아까 플로우 차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마지막엔 관련 통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종별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인, 뭐 발주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에서의 그러한 위험 요소 그 유해 요인을 이제 발굴해서 이런 것을 이제 위험 요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안전한 설계나 또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CSI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각 공종별로의 위험 요소는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 작업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지
실제 사고 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파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보건안전청에서 사고 조사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 단위의 사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건청 중심의 이제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청 쪽에서는 관련된 법률에 의한 어떤 중대 사고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업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자가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재발 방지 대책인 위험 어떤 통제 조치를 식별하고 이걸 실행하는 이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그 보건안전청에서는 이제 여기를 관련된 각종 어떤 양식을 지원해주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전문가를 뭐 파견해주거나 하는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또는 발주청의 자체 조사 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국토안전 관련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스라고 하는 CSI와 유사한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을 하는데 발주자하고 주로 원청인 청부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부업자가 발주청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계획을 입력을 하면 사스에 등록해서 사스에서 이제 그 아이디를 부여해주면 이걸 청부업자가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청부업자가 또 사고 조사를 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으로 최종적인 의견을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자하고 청부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 각각의 어떤 그 입장에서의 어떤 사고를 1차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스에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사고를 기본적으로 사고와 사건, 위험한 사건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고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차 사고라든가 이게 실제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자체를 이제 구분하는 거고, 사고는 이제 약간의 어떤 손상 질병을 초래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중대 사고는 위험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것이 얼마큼 피해 유형이 심각하냐, 또 그 발생 사건이 얼마나 재발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조사 수준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면 뭐 사망 사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한 4단계로 구분해서 자체 조사할 거냐, 그 다음에 보건청이 지원할 것인가, 전문가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사고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고는 크게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근저의 원인, 근본 원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접 손상이나 질병을 발생시킨 그 매개체를 의미하고, 근저의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나 그런 작업 조건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또는 그 관리가 좀 안 돼 있던 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물 좀.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건설 사고 원인을 3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그 3단계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 사고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인 사고의 환경과 사고의 형성 원인, 사고에 발단이 된 영향 원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의 상황이 또 들어가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작업 유형이나 활동에 따라서 실제로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또는 이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상태가 또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경력이 얼마큼 됐느냐, 또 근로자의 근무 시간도 많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근로자의 그 초과 근무가 또 얼마큼 많이 있었느냐, 이런 피로도도 체크를 하게 돼서 사고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때 이 사람의 출퇴근 거리 시간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일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 계절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한 거, 아침 저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고적인 그 첫 번째는 그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두 번째는 이 직접적인 사고 환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환경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재나 장비적인 요인도 보고, 또 근로자에 대한 이제 요인들도 보고, 이런 거에서는 또 뭐 태도라든가 동기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또는 급여 같은 경우도 보게 돼서 뭐 너무 또 저급여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또 대상자 그 대상지의 어떤 작업장의 환경적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뭐 집안에 어떤 그 땅에 문제가 없었는지, 뭐 또는 청소 상태라든가 자재 정돈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고 형성 요인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설계가 변경이 됐느냐, 새로운 신공법이 도입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 원인 자체를 갖다가 크게 3단계를 보고 명확하게는 4단계로 해서 어떤 상황의 발생 상황 시점부터 근본적인 원인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 자체는 노동재해, 상대방 책임 사고, 사상 공중재해, 물损 공중재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는 분류하는데요. 노동재해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하고요. 상대방 책임 사고는 이게 산업재해이긴 한데 다른 사람에 의한 이제 제3자에 의한 우리 관계자가 이제 다치는 경우고, 사상 공중재해라고 하는 것은 시민재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이 다치는 거고, 물損공중재해는 이제 시민은 아닌데 이제 그 제3자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이렇게 사고를 구분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고 분류는 크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관리 이렇게 나눠서, 뭐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길게는 10개 항목과 작게는 6개 정도 항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거는 추후 이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설 사고를 분류할 때 그 체크하기 상당히 쉽게 좀 요약해 놨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해서 하는데, 국토교통성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사고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사례집과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특히 건설 사고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사고 났느냐, 뒤에서 사고 났느냐, 측면이냐 이런 분야까지도 해서 상세한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사례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승강기 사고하고 항공철도 사고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승강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역 본부들이 있어가지고 초동 조사하는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반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아예 고급과 특급 기술자들을 갖다가 배치해서 내부에 2명과 외부에 1명을 갖다가 이제 초빙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지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초동 조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원 나가는 그 전문조사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워낙에 이제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 항공철도 그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국토부 산하에 이거는 상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팀, 운영지원팀, 항공조사팀, 사고준서 분석팀, 또 철도가 있으면 철도조사 분석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는 팀 말고도
이걸 분석하는 팀이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뭐 전문 조사관을 채용하거나 이러한 이제 다양한 뭐 정비, 관제, 기상, 통신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하는 거는 또 운영 지원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좀 다양한 전문 팀이 나눠서 이 사고 분석을 갖다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상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기본적으로 승강기 종류별이라든가 용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고 원인별로 봤을 때는 보통 이용자별로 직접적인 원인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과실이냐, 작업자 과실이냐, 관리 주체냐, 유지관리 업체 주체냐, 제조업체 주체냐, 이렇게 해서 사고 원인을 분류하고 있고요. 항공사고 같은 경우에는 발생 유형은 이제 비행 중이냐, 또는 이륙 착륙 시냐, 또는 운항 준비 중이냐, 지상 운항 때냐, 뭐 이제 공항 운영할 때 발생했는 거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사고 원인은 크게 이제 조직적인 문제에서 감독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문제와 그다음 환경적인 측면, 기상이나 자연재해나 또는 항공은 또 야생 동물들도 조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거, 인적인 거, 사고자가 스트레스라든가 질병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또 항공 서비스적인 측면, 뭐 이렇게 해서 사고 원인을 분류를 해서 이런 식의 어떤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초기 현장 조사하면서 이제 나머지 사고의 원인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고 원인을 좀 제대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건설 사고 현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조사 방법들이 좀 이제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 진단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구조물적인 어떤 그 원인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진행해 왔고, 실제 이제 장비도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은 이렇게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이라든가 재난 원인 과학 조사 기반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사고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갖다가 재해석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 분석 매트리스라든가 종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 사례, 모범 사례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사례를 대입해보고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전개시켰을 때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좀 체크하거나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일반 논문에도 많이 쓰고 있는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원인들을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그 기법들을 좀 제시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 사고 관련돼서도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또 저희만의 어떤 그런 이제 프로파일링 툴을 갖다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원인을 이제 수집하기 위한 장비들을 갖다 해서 이런 차량을 스타렉스라든가 SUV 차량을 개조해서 뭐 촬영하거나 또 안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장착한 그런 차량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간단하게 뭐 기상 자료라든가 바람의 세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이런 포터블 같은 경우는 실제 나와 있는 이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현장을 나갈 때 기본적인 어떤 장비들도 좀 갖추고 그리고 이제 중대 사고 발생했을 때는 더 이제 과학적인 장비를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건설 사고 원인 분류 체계가 사실상 뭐 공정별로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실제 통계 분석하고도 연결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조금 더 그룹핑을 해서 중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아예 원초적으로
좀 실제 각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실제로 사고 조사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조사해서 좀 체계적으로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사고 정보 수집도 아까 135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초기 현장 조사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사의 인력들을 갖다가 이제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물론 자체로 조사하는데 한계도 있습니다만 건축 현장이나 토목 현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경 현장이나 여러 가지 건설 사고 현장에 관련돼서 좀 뭐 들고 가가지고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뭐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조사처럼 저는 본사 내에 어떤 현장 조사를 위한 어떤 사고 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전문팀을 좀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뭐 현장 감식이나 안전 진단팀 같은 걸 신설해서 본사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계시다가 사고의 특성을 봐가지고 이것들은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좀 중대 사고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좀 현장에 같이 지원해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감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건설 사고 정보 통계가 이제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일단은 초기 현장 조사 보고서라든가 또 국토부에 보내는 그런 보고서에서도 이런 통계들이 잘 분석이 돼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와 관련된 유사한 통계를 좀 같이 실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초기 현장 조사 보고서 안에도 저는 이런 통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사고 사례집이라든가 또 뭐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는 좀 발간할 필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건설 현장에 제공이 돼서 각각의 위험성 평가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할 때 지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건설 현장에 환류가 되는 그러한 이제 건설 사고 원인 분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연구들이 좀 진행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진행이 돼서 실제 사례에 좀 적용을 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